사우디를 한국인 한 명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우디의 황폐한 사막 마을에서 50년 만에 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합니다. 사우디 왕실에서는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엄청난 사건 뒤에는 한국인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리드 알카흐타니입니다. 제 고향인 알수바이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막의 보석이라 불리던 번화한 도시였어요. 풍부한 지하수를 가진 오아시스 주변에 형성된 우리 마을은 실크로드의 남부지선에 위치해 수세기 동안 무역과 농업의 중심지였죠. 제 할아버지는 마을의 존경받는 농부로 오아시스의 물을 이용해 사막에서도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살 때부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열파가 연중 지속되어 오아시스는 점점 말라갔고 주변 유전이 고갈되면서 정부 지원도 끊겼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던 녹색 농장들은 이제 황량한 모래밭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 부족이었습니다. 마을의 생명줄이었던 오아시스가 점점 말라가면서 식용수조차 구하기 힘들어졌어요. 수세기 동안 마을 주민들에게 생명수를 제공했던 이 귀중한 수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었고 그 결과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어린 동생들은 비타민 부족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농업공학 학위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물 없는 사막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지식도 쓸모가 없다며 쓸쓸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마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남아있던 농지마저 완전히 말라버렸고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에게 희망을 잃지 말자고 우리 마을을 다시 번영시킬 방법이 있을 거라고 대답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5세가 된 저는 매일 아침 말라가는 오아시스를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졌어요. 마을 인구는 5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더 이상 신선한 채소가 오르지 않았고 가족들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남은 물을 아끼기 위해 바가지 하나로 모든 가족의 세수를 해결했고 동생들은 배고픔에 울면서 잠이 들곤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던 어느 날 오아시스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을 길어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농업공학 박사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야 해. 어느 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알수바이는 태양의 도시라는 뜻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선택한 것은 이곳이 1년 내내 가장 강력한 태양광을 받는 축복받은 장소이기 때문이었다는 충격적인 얘기였죠. 할아버지는 일기에서 마을 이름의 유래와 태양 숭배 의식에 관한 잊혀진 역사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축복이었다니.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 끔찍한 열기, 이 쉴 새 없이 내리쬐는 태양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떻게? 저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해결책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사우디 정부가 미래 농업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리야드에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가족의 오래된 차를 타고 수도로 향했습니다. 8시간의 사막 여행 끝에 도착한 컨퍼런스장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한 남자를 만났어요. 김우진 박사. 한국의 젊은 농업공학자이자 사막 오아시스 재생 프로젝트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는 컨퍼런스에서 놀라운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사막의 무한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 해수 담수화 시스템을 가동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발표였죠. 이 기술은 전통적인 담수화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높은 에너지 효율성과 경제성을 갖춘 혁명적인 개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진의 발표를 듣고 있는 동안 저는 속으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이 한국인 농업공학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의 말은 희망으로 가득 찼지만 제가 평생 살아온 알수바이의 현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는 사막의 혹독함을 직접 겪어본 적이 있을까요? 그가 보여주는 화려한 슬라이드와 기술 설명은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그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을 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외국인이 실제로 우리 마을에 관심을 가질지 아니면 단지 또 다른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만 볼지 의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과거에 우리 마을을 방문했지만 그들은 데이터와 논문만 남기고 떠났을 뿐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제 자신을 파리드 알카흐탄이라고 소개한 후 제 고향 알수바이이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태양광을 받는 곳 중 하나이지만 지금은 물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신선한 채소를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의 기술이 우리 마을을 살릴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우진은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알수바이라는 이름이 태양의 도시라는 뜻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제 마을이 그들의 프로젝트의 완벽한 시험장이 될 수 있으니 내일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우진은 자신의 팀 몇 명과 함께 저의 고향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마을 전체를 샅샅이 조사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놀랍군요. 이곳의 태양 복사량은 제가 본 어떤 곳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20km 떨어진 곳에 지하 염소층이 있네요. 알수바이히는 태양광 담수화 프로젝트를 실현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우진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로들은 외국인들이 우리 마을에 무슨 관심이 있겠냐며 의구심을 드러냈고 또 다른 실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마을에 영향력 있는 원로인 셰이크 무스타파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며 강하게 반대했고 한국인을 믿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그때 우진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불과 6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포기했지만 그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듯이 우리 마을도 그럴 수 있다고 농업공학자로서 약속했습니다. 우진의 열정적인 지지에 힘을 얻어 저는 마을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곳에서 우진은 자신의 비전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담수화 시설이 아닙니다.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여 지하 염수를 담수로 변환하고 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공 오아시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물로 첨단 스마트 농장을 운영하여 사막에서도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진은 홀로그램을 통해 변화될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푸른 오아시스가 빛나고 그 주변으로 첨단 온실과 수직 농장들이 들어서는 환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마을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과 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여분의 농산물은 수출하여 새로운 수입원이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씨앗이 심어진 거죠. 하지만 셰이크 무스타파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 그림은 아름답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누가 지불한단 말이냐? 우린 이미 파산 상태야. 게다가 외국인의 기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우진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사우디 녹색 에너지 펀드가 이미 프로젝트 자금의 70%를 승인했습니다. 나머지는 실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민간 투자자들이 금방 채울 것입니다. 알수바이는 미래 농업의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외국인이기 전에 농업공학 박사입니다. 제 경력과 지식을 걸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약속드립니다. 긴 토론 끝에 마을 회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셰이크 무스타파와 몇몇 보수적인 장로들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이 한국인은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 프로젝트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우진의 팀은 한국에서 수십 명의 전문가들을 데려왔고 현지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의 현지 코디네이터로 임명되어 매일 24시간을 일했어요. 첫 번째 목표는 태양광 담수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지하 염수층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우진의 팀은 20km 떨어진 지점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 염수 펌프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은 특수 설계된 담수화 시설로 운반되어 식수와 농업 용수로 변환되었어요. 믿을 수 없군. 이 시스템이 정말 사막 한가운데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고 있어.
첫 달 후 담수화 시설에서 첫 물방울이 나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어요. 심지어 셰이크 무스타파도 조용히 시설을 방문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세 번째 달 계산 오류로 인해 새로 만들어진 인공 오아시스의 물이 급격히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오아시스는 거의 말라버렸고 새로 심은 작물들이 시들기 시작했어요. 셰이크 무스타파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를 외국인의 무능함으로 해석했습니다. 보라. 이 한국인은 우리를 속였다. 그는 사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우진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파리드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더니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오아시스 설계를 완전히 수정할 것입니다. 증발을 최소화하는 특수 코팅 기술과 물순환 시스템을 적용할 거예요. 우진의 발상은 혁명적이었어요. 그의 팀은 24시간 작업하여 오아시스의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특수 나노 코팅 기술을 적용했고 지하 물 저장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한 달 후 재설계된 오아시스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물은 더 이상 증발하지 않았어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이군요. 저는 경이로움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파리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진짜 농사를 시작해봅시다. 프로젝트는 점점 가속화되었어요. 오아시스 주변에 첨단 스마트 농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농장들은 물 사용을 최소화하는 점적 관계 시스템과 센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어요. 각 작물의 수분, 영양분, 생장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물과 비료가 공급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을 중앙에 건설된 수직 농장이었어요. 이 10층 높이의 구조물은 외부의 극한 기후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면서도 태양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층에서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자라고 있었어요. 토마토, 오이, 상추, 딸기, 심지어 바나나까지. 이 농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알수바이의 미래 식량 보장 시스템입니다. 우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어가던 제 고향이 눈앞에서 부활하고 있었으니까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 후 첫 번째 대규모 수확이 이루어졌어요. 수직 농장과 스마트 농장에서 생산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마을 주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했고 영양실조로 고통받던 아이들의 얼굴에 다시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여분의 농산물은 리야드와 주변 도시로 수출되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새로운 수입이 생겼어요. 셰이크 무스타파조차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수직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토마토를 맛본 후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이 마을에서 이렇게 달콤한 토마토를 맛본 적이 없다. 이 한국인. 아니, 우진 박사는 정말 기적을 일으켰구나.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을이 너무 성공적이 되어 생산된 농산물을 운송하고 저장할 시설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저장고와 운송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콜드체인 시스템이 필요해요. 저는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봅시다.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완전 자동화된 저온 저장 시스템은 어떨까요? 우리는 마을 외곽에 대규모 저온 저장 시설과 스마트 물류 센터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설은 100% 재생 에너지로 작동했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최적의 저장 조건을 유지했습니다. 농산물은 수확 직후 신선도를 유지한 채 먼지역으로도 운송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혁신은 물 재활용 시스템이었습니다. 우진의 팀은 농업에 사용된 물을 99%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을 개발했어요. 식물이 사용하지 않은 물은 수집되어 정화된 후 다시 농업 용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담수화 시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더 많은 물을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죠. 사막에서 물이 낭비되지 않는다니 기적입니다. 셰이크 무스타파는 감동에 젖어 말했어요. 그는 이제 프로젝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알수바이의 놀라운 변화 소식은 빠르게 사우디 왕실에까지 퍼졌어요.
프로젝트 시작 2년 후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사막 한가운데 피어난 녹색 오아시스와 첨단 농업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알수바이히는 우리 비전 2030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왕세자는 공식 선언에서 말했습니다. 이 마을이 이룬 성과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사우디의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왕실의 방문 이후 알수바이히는 국제적인 농업 혁신센터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 주요 미디어들이 사막의 녹색 기적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전 세계 농업 전문가들이 우리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고 마을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저와 우진은 이제 사막 녹색화 재단을 설립하여 비슷한 프로젝트를 중동 전역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국제 프로젝트는 요르단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고 이집트, UAE, 모로코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었어요. 파리드, 당신이 그날 컨퍼런스에서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진이 어느 날 밤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직 농장 옥상에서 싱그러운 녹색 농장과 반짝이는 오아시스가 펼쳐진 마을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니요, 우진. 당신이 불가능한 꿈을 꾸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수바이히는 이제 사막의 죽은 마을이 아닌 녹색 혁신의 도시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영양실조로 고통받지 않았고 마을 전체가 풍요로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린 조카들은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마을 농업위원회에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프로젝트 3주년 기념식에서 왔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저와 우진에게 사우디 농업 혁신상을 수여했어요. 시상식에서 왕세자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알수바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사막 녹색화 이니셔티브가 사우디 전역에 20개의 새로운 농업 단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닌 사우디의 식량 안보를 향한 혁명적 도약입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 상을 받을 때 저는 객석에 앉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셰이크 무스타파를 발견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희망의 혁명이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제가 수상 소감에서 말했어요. 이것은 인류가 환경적 도전을 극복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알수바이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이 이제 세계를 먹여 살릴 거대한 숲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축제의 불빛으로 빛났어요. 전통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춤을 추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온 방문단과 사우디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두 문화의 아름다운 융합을 보여주었죠. 축제의 중심에는 우리가 재배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가득한 풍성한 식탁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오아시스 가장자리에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고통받던 고향이 이제는 풍요와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만남, 단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축제의 한가운데서 우진을 발견했어요.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한국 전통 농업 게임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피어난 행복한 미소를 보며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진은 이제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제 형제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파리드, 이리 와서 함께 춤을 춰요. 우진이 저를 발견하고 손짓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축제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전통 사우디 춤과 한국의 현대 댄스가 기묘하게 섞인 이 순간이 우리의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축제가 한창일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마을을 떠난 지 10년이 된 제 형 아드난이었어요. 그는 미국에서 농업 기술 기업을 운영하며 성공했지만 고향을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드나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알수바이의 변화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었어. 직접 와서 봐야만 했지. 형은 마을의 변화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즉시 자신의 농업 기술로 기여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놀라운 농장 시스템에 최첨단 AI 작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 더 스마트한 녹색 농장으로 한 단계 더 진화시키자. 다음날 아침 형과 우진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열정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어요. 그들은 스마트 파밍 2.0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드론을 이용한 작물 모니터링, 자동화된 수확 로봇, 작물별 맞춤형 영양 공급 시스템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알수바이의 농장에 통합하는 내용이었죠. 아드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것이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미래 농업의 생생한 실험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진도 이 다음 단계가 지금까지 이룬 기술적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진정한 미래 농업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깊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3명의 새로운 동맹은 오아시스, 가장자리에 모여 별이 빛나는 사막의 밤하늘 아래 미래를 계획했어요. 아드난의 농업 IT 전문성, 우진의 혁신적 농업공학 기술, 그리고 제 지역사회의 연결망이 만나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꿈을 나누었습니다. 알수바이를 넘어 이 모델을 사막화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마을들에도 적용하고 싶다고, 지구상의 모든 불가능한 장소를 식량이 풍요로운 땅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드난과 우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웃으며 그렇게 하자고 한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글로벌 식량 안보 이니셔티브라는 세계적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6개월 후 알수바이는 또 한 번 놀라운 변화를 겪었어요. 마을 외곽에 세계 최초의 사막 농업 연구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온 농업, 과학자들과 혁신가들이 극한 환경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메카가 되었어요. 연구센터에서는 놀라운 혁신이 계속해서 탄생했습니다. 사막 적응형 작물은 고온과 염분에 강한 특수 품종을 개발했고, 미니멀 워터 파밍 기술은 물 사용량을 기존 농법의 10분의 1로 줄이는 혁명적 방법을 제시했어요. 이제 알수바이는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농업 도시가 되었고, 심지어 주변 지역에 식량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줄지어 알수바이를 방문했어요. 유엔은 이곳을 지속가능 농업의 기적이라 선언했고, 타임지는 우리 마을을 세계 식량 위기를 해결할 혁명의 발상지로 소개했습니다. 5년이 지난 오늘 글로벌 식량 안보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와 중동 전역의 10개 이상의 마을에서 진행 중입니다. 각 프로젝트는 알수바이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하되 현지의 독특한 환경과 작물에 맞게 조정되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각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식량을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특별한 사진이 놓여 있어요. 10년 전 영양실조로 고통받던 마을 아이들의 모습과 오늘날 풍요로운 과일과 채소를 먹으며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란히 놓인 사진입니다. 이 극적인 대비는 저에게 매일 같은 교훈을 상기시켜줍니다.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젊은 농업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전통 농업과 첨단 기술이 어떻게 함께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제 삶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진과 저는 이제 매년 글로벌 지속가능 농업 서밋을 알수바이에서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여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장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기쁜 것은 이 서밋이 단순한 농업 컨퍼런스를 넘어 식문화 축제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사우디, 그리고 전 세계의 요리와 농산물이 어우러져 진정한 글로벌 식문화의 화합을 이루는 자리가 되었죠. 셰이크 무스타파는 9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을의 정신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혜 강연을 합니다. 그의 강연은 전통적인 사우디 농업 지식과 현대 기술을 절묘하게 결합시켜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어느 날 셰이크 무스타파는 감회에 젖어 과거에 저와 한국 농업학자를 불신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지혜가 주어진 운명에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께서 주신 지성과 창의력으로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씀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전통과 혁신, 자연과 기술, 과거와 미래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인공 오아시스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반짝이는 물 위로 달빛이 비치는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며 한때 이곳이 메마른 사막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제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뒤돌아보니 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이 웃으며 제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제 고향을 이렇게 변화시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어요. 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농업 기술을 제공했을 뿐이며 그 기술을 현실로 만든 것은 저와 알수바이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오아시스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았어요. 사막의 밤하늘에는 수백만 개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이 물에 반사되어 마치 오아시스 자체가 별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진이 갑자기 다음은 어디로 갈지 물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프로젝트들도 잘 진행되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불가능이란 없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진도 함께 웃으며 우리가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동의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마치 이에 동의하듯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의 기술력과 도전 정신이 사우디 마을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1초도 안 걸리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진한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